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창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x축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면 y에다가 0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만들어서 2차 방정식 형태의 이론으로 문제를 바꿔간다 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교점 개수라는 것은 이곳에서 뭐가 되겠다, 근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판별식 D를 물어보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의 C 해서 이제 8 빼가지고 0보다 커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데, 사실 뭐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를 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가볍게 D가 0보다 크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가장 기본적인 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x축과의 교점을 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이론이 간다라는 기본 틀.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이론으로 풀어진 이 부분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뭐 가볍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 플러스 i하고 1 플러스 i를 전기해서 계산하는데, 자,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해서 4 i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 허수 싫어 곱하기 해서 자, 1 더하기 4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처리되겠고 5i 그래서 3 플러스 5i. 그래서 이제 답 구해가는 부분들은 뭐 큰 무리 없을 텐데, 평상시 복소수 계산할 때 그냥 계산 이제 뭐 전개 순서죠. 실수 그다음에 허수 이렇게 곱하기 할 때 실수 생기고, 나머지 실수 허수 곱하기 했을 때는 허수가 생긴다라는 그 부분들을 규칙을 좀 지켜가면서 계산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이 쫙 되어 있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라. 이제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상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계산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뭐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하는 것이 이제 수치 대입법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치 대입법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각각 a, b, c 값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하기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구할 거니까 x에다 2를 대입해 보면 그냥 좌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곧바로 결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주어진 식을 뭐 전개해가지고 고생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x에 이제 1을 대입해 주니까 2의 제곱이니까 4에다가 1 대입하니까 2 빼기 1 해서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해서 계산 결과 5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문제의 취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좀 더 쉬운 풀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배워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다음식 px를 x-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해달라. 자, 나머지 정리 문제는 잘 모르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눠 떨어진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풀이 원리가 이제 이게 항등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적절한 수를 집어넣는데, 이제 모르는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0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되겠다. 이런 형태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p1을 구해가게 되면 그 결과가 문제에서 이제 1 더하기 a 더하기 6 더하기 8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처리. 그럼 a 값이 14에 15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 형태 나누고 몫이 생기고, 이제 뒤에 이제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나눠 떨어져서 이제 여기가 0 처리된 거죠. 자, 기본적인 원리 형태 써가는 부분 연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A라는 식이 있고 B라는 식이 있는데 A 빼기 B, 뭐 교근이 빼기 이 정도입니까? 이곳에서 빼기 이렇게 해주면 더하기 해서 이제 3x 제곱이 되겠고, 와우, 와, 이거 실망인데, 이 3x 제곱이 하나 끝이네요. 오호. 그럼 나머지도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제 빼기 되니까 마이너스 3xy 맞고, 빼기 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와, 이게 3x 제곱이 하나밖에 없다니.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 오호, 와우.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살피라 이런 얘기죠. D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짝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 배수가 되니까 3의 제곱 9 빼기 AC 해서 K를 이렇게 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이게 이렇게 되겠으면 이제 중근이 되겠고 작다가 되겠으면 이제 허근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지금은 자, 실근을 가진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값은 9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9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 있겠습니까? 8개에서 답을 구해가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연습했던 근 개수 구해가는 이런 표현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 범위가 주어져 있죠.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 거니까 최고차가 양, 그래프 모양 쭉 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매우 중요하죠.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딱 계산하니까 계산 결과 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대칭축이 이제 3은 이렇게 나왔는데 범위가 이제 1부터 그럼 이제 왼쪽으로 두 칸 좀 더 가가고 오른쪽으로 4니까 조금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 이렇게 일부 구간만 사용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때 즉 x값이 1일 때 최대값이 되겠고 꼭지점 부분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대값부터 구해볼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6 플러스 6 그냥 곧바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9 마이너스 3, 6, 18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됩니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달라. 두 개의 값을 합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가면 최대 최소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이 참수 제일 중요한 부분 최고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모양 결정해주고 그 다음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이제 꼭지점 좌표를 표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역 표시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한 변역을 표시해주면 그 다음 이제 쉽게 처리해가죠. 자, 핵심적인 요소 부분 정확하게 딱 집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당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때 이제 A, B, C, D를 구해라. 즉, 인수분해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자,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주어진 식에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치환해서 보게 되면 식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2, 5,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원상복귀 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앞에 있는 식 부분이 다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최종 인수분해한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B, C, D를 구해달라. 순서대로 쭉 써가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요 C 값은 마이너스 3, D 값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됐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상쇄되고 마이너스 1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 꼴 모양으로 좀 나와는 있는데 자, 맨 처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처리해 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처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자연스러운 인수분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인수분해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8번 잘 이렇게 바르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보다 항상 아래에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 Y값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이렇게 2차 함수. 근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A보다 항상 작다. 이렇게. 자,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리고 직선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아래쪽에 그려라 이런 모양 형태인데 자, 어쨌든 이러한 값들 자체가 좀 직선 자체가 항상 커져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상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이 부분 이항식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x 제곱 이항식이니까 마이너스 6x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2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 부분이 0보다 크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론을 따지면 이렇게 된 이론 그래프 이론이 되겠습니다. x축 위에 그래프가 항상 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 이제 우리가 판별식 d를 좀 쓰면 되겠습니다. 9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4A가 되겠고, 자, 이건 이제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거니까 0보다 이제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A가 9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의 범위가 4분의 9 이렇게 나오면 풀이가 끝나는 거죠. 가볍게 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걸어야겠네?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요? 4분의 9, 4, 2, 8, 2점 얼마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3부터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식에서 뜻 파악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 자,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자, 이 직선 부분이 항상 커야 된다. 뭐 그림을 좀 이용해서 보면 이제 이런 관계죠. 이런 부분 이해하는 거. 근데 이제 정리하게 되게 되면 저 요렇게 절대 부등식 형태 만든 거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만들어서 뜻에 대한 해석. 자, 항상 이렇게 x축하고 안 만나게 커야 되는 거니까 근이 없다 이런 형태에서 이제 t0보다 작다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9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다음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데, 자, 주어진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겠다. 이 부분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부분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뒤 부분 이제 그대로 써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곱셈공식 활용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데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자, 유도 과정까지 써야 되나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3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써지죠. 자, 이때 이제 요 부분 놔두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일단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써지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 부분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자, 요 부분 이제 이항에서 빼면 되죠.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써지는데, 바로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에 해당하겠습니다. 되겠죠? 3xy의 x 플러스 y 이런 형태니까 여기 이제 세 개 부분에서 좀 처리를 해 가야 되겠군요. 자,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여기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써주고 넣고 정리해놨고,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과 같은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살짝 불편하군요. 그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더하기 z 세제곱 하면 이제 똑같은 규칙을 좀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좀 괄호 형태로 돼 있어서 힘든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그렇다고 뭐 우리가 좀 헷갈릴 거 있으면 그냥 괄호를 하면 되죠. 괄호 더하기 z의 세제곱 빼기 3배의 괄호 z 괄호 더하기 z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자, 이곳에다가 이제 x 플러스 y를 이렇게 x 플러스 y 이렇게 x 플러스 y 이렇게 이제 쓰면은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나 부분, 자, 그랬더니 앞에 부분 이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제 이만큼 부분이 이제 나에 해당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쁘게 쓰기가 좀 곤란한가요? z 이렇게 됐고 가로만 단지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한 이런 부분들이니까 더하기 형태로 써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결합돼서 4원절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열심히 이제 좀 나 부분에 채워서 쓰게 되게 되면, 자, 이쪽에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 있고 나 부분에 여기에서도 여기 부분이 있겠고 그의 뒤쪽 부분도 묶어놓은 것도 여기 있으니까 이제 공통으로 나가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여기 남은 제곱을 쓰면 되겠고, 이제 공통 나갔을 때 공통을 나가게 되게 되면, 자, 처음 앞에 남아있는 부분, 여기 부분 세제곱에서는 제곱이 남아있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되겠고, 빼기, 자, 이 부분이 나갔으니까 이만큼이 남죠? 3배의 x 플러스 y의 z의 이만큼이 남는 부분이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게 공통 나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xy가 남죠? 마이너스 3xy 이렇게 남아서 괄호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제곱 빼고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내게 되면 3 공통에다가 전개했을 때 여기 요건 xy고 이쪽 전개했을 때 yz에다가 zx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xy, yz, zx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다시 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정리가 됐고 x, y, z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전개해주면 x제곱, y제곱, z제곱 있고 2배 되는데 이거 빼기 3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진행되겠다.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식이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유도 과정 자체가 특히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괄호로 처리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복잡한데,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되어 있으면 합의 세제곱 빼기 3배의 x 앞에 거 뒤에 거 앞 더하기 뒤 이렇게 이제 모양 T 형태를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건이 무난하더라도 이제 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 형태. 그래서 이제 괄호 앞에 부분 뒤에 부분 3배의 앞에 뒤 앞 더하기 뒤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이 부분 이제 규칙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이제 잘 이해되는데 어쨌든 또 복잡해지는 거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정리해서 나 찾기 그다음 이제 똑같은 과정 진행한 건데 그 나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괄호되어 있는 부분 설명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식이 복잡하는 거니까 연습장에다 써가면서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 형태 주어져 있네요. 는영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처식을 구해달라. 와, 높은 차수의식 이걸 어떻게 해주나. 여기서 x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합니까? 자, 그런 거는 거의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돼. 우린 이제 나누기를 할 겁니다. 계수만 좀 써볼까요?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7 나누기 x제곱 2x 마이너스 이제 계수만 좀 쓰겠습니다. 자, 1 들어가면 1, 2 마이너스를 처리해 줘서 빼기를 처리하게 되면 1 남고 빼기 되니까 마이너스 2 되나요?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또 1 되는 거니까 1, 2 마이너스 1 되고 빼기 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7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하면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해서 빼기를 해주니까 3 이렇게 남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걸 왜 했을까요? 나누면 이 부분이 몫이 되고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빼기 3x 제곱 그 다음에 뭐였죠? 마이너스 9x 플러스 7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나눴을 때 목 부분이 지금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되겠고 나머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요 식이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곱을 포함한 이만큼 부분이 이제 다 0이 되니까 요걸 이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얼마다? 3이다 해서 풀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원리는 뭐 주로 이제 뭐 1차 부분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2차식 형태에서 특히 방정식에서 는영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0되는 이런 개념이면 자,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해도 되겠다.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높은 차수에 있는 문제도 가볍게 풀어갈 수 있다. 아주 재미난 표현에 해당한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어 접근한 부분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건 최종 결과만 쓴 거지만 자, 이 식을 하고 거듭 강조합니다. 나머지 쓴 이 형태 모양을 근데 이제 뭐 결과를 써놓고 나서 보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조금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z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그러면 뭐 z바 자체는 3-2야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z바 이런 형태가 되겠고 위에는 이제 보면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곱셈 공식의 활용 이런 파트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z바의 제곱 빼기 2배의 z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미리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z 더하기 z바를 미리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두 식을 이제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6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9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 자체가 13분의 자 6이 돼 있으니까 36 하겠고 26을 좀 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13분의 분자가 10이 됩니까? 13분의 10 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뭐 그냥 곱셈 공식과 관련돼서 이제 뭐 복소수로 되어 있지만 문제 형태가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i 앞에 이제 부가 싹 바뀐 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당식 fx가 주어져 있는데 와우 숫자들이 엄청 큽니다. 이곳에다가 11을 대입해서 F11을 구해달라. 11을 이곳에다가 대입을 해서 산수한다고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계산이 좀 매우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좀 풀어야 되는데 자 저는요 요 11하고 연관성 있는 숫자 여기 이제 10이 좀 제일 가까운 숫자인데 계산이 좀 편리한 숫자니까 요 10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46 289 마이너스 24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 하는데 11을 곧바로 하는 것은 11을 이제 대입하는 거니까 산수가 불편할 거니까 좀 이렇게 10을 좀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6 그리고 빼기 2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9가 되겠죠. 그러면 290 되는 거니까 45 이렇게 이제 10을 이용하니까 이제 계산 좀 편리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x-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5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용하는 거는요 연조립제법을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자 20 처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6 되겠고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31이 되겠고 요걸 또 다시 연조립제법에서 구하게 되면 20이니까 14 처리해서 딱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를 우리가 여기서 2의 x-10의 세제곱 더하기 14의 x-10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 x-10 더하기 45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바로 이런 부분을 나누면 이게 몫이 생기고 이제 나머지 있으니까 나머지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을 또 다시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걸로 다 처리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까? 뭐 이런 과정이 거쳐가는 거니까. 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이용하면 F11 계산이 좀 매우 편리해집니다. 11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이제 1 되는 거니까 2 남고 14 남고 마이너스 31 플러스 45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45에다가 이게 그러면 또 6이니까 51에다가 61에서 빼는 거니까 30에서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연조립제법 저 중간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식을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식을 좀 살짝 변형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게 이제 x-10을 이렇게 꺼내게 되게 되면 2배의 x-10의 제곱 더하기 14의 x-10 빼기 31 이렇게 처리하고 더하기 45 이렇게 돼서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나머지 처리해서 나가고 이제 이 남는 부분들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또 다시 x-10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배의 x-10 더하기 14 이렇게 처리되고 마이너스 3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나머지하고 연관성이 있는 자, 이런 형태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학습이 이미 좀 돼 있어서 머릿속에 이 연조립제법이 이렇게 연관성 있는 거의 전개해서 함수값을 구해가는 거고 이제 활용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연조립제법 학습이 되어 있어야 풀이가 무난히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디어를 좀 이해하려고 학습을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창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져 있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한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I가 보이죠? 실수 AB. 자,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근을 구하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차 방정식 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론이 이 근의 공식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이거에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 B가 실수란 이야기는 자, 이런 여기 써져 있는 이런 숫자들에서 I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I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 이야기는 이 루트 앞이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가 지금 I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 앞에 부호가 이렇게 서로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이론을 좀 이용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4i가 근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i I 앞에 부호가 다른 요 형태도 반드시 근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이론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죠? 켤레근이래요. 켤레근. 짝을 이루는 근이다. 요 이론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주어지신 요게 두 근이면 이제부터는 뭘 할까요? 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처리되는데 합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10이다. 결과를 보면 되겠고 두 근의 곱은 자,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 처리하니까 b가 되겠고 실제로 곱하면 25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b 값이 30에 41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A, B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정답은 뭐 50일 해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혈렉은 이론. 자, 이렇게 짝을 이루는 형태에서 자, 루트 앞에 부호가 달라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근이 되게 되겠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근을 알았을 때 어떤 계산을 하느냐? 이제 고등학교적인 풀이법은 이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한다. 이런 항목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에 좀 적용하는 연습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건널비가 144이고 모서리 길이 합이 60인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구해달라. 뭐 직육면체가 이렇게 좀 있다라고 봤을 때 변 길이를 뭐 A, B, C 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건널비는 이제 A, B 이렇게 이제 곱을 해야 이제 이렇게 밑넓이, 그다음에 곱하기 해야 옆넓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B, B, C, C에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는데, 차 이제 면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있는 거 두 배 한 이 결과가 14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모서리는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모서리가 이게 몇 개씩 있을까요? 가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4배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60이다. 그러니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4, 1은 4, 4, 5, 20 이렇게 되니까 15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글이 됐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대각선 길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해가려면 이제 이렇게 구해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대각선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루트 해주고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런 항목을 좀 이해하면 자,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산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위에 이제 값이 다 나와 있으니까 15제곱 빼기 144 되는데 144가 12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도 우리가 이제 합차 공식에서 더하게 해주니까 27에다가 빼니까 3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루트 8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전체적 답 구해가는 과정까지 자, 곱셈 공식하고 교묘하게 잘 연결된 거니까 자, 학습을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곱셈 공식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공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문제 주어진 거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건널비 이 부분이 이렇게 뭐 어려운 겁니까? 모서리 길이 합 그죠? 대각선 길이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정도인데 이게 뭐 심각하게 많이 응용된 거 아닌 거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통해서 단순 공식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도형에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조금 연습을 좀 진행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필 문항은 16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가 3차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어떻게 할까요?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나머지만 필요한 거라서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 설정이니까 나누기를 직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 처리해지면 8 내려오고 8 되겠고 8 쓰면 6이 되겠고 6에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어진 식 8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은 몫이 8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6에다가 나머지가 9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요. 이 앞의 결과는 당연히 정수가 되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 뒤쪽 부분만 우리가 이제 정수가 되면 된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면 정수가 될까요? 그럼 이제 x-1은 바로 이제 분자에 있는 9의 약수 형태가 되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9, 3, 1. 사실 이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막상 x 값을 구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x는 마이너스 8, 뭐 이런 경우도 x는 뭐 0, x는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뒤쪽 부분에서 이제 자연수가 된다는 조건은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만 자연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자연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문제 형식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원래 풀이 자체는 뭐 이제 고차식을 뭐 1차식으로 나눈다라는 거니까 1차식 나눌 때는 이제 조립제법 쓰는 게 이제 제일 편리한 방법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제 뭐 나누기 원리 자체를 그대로 내면 좀 안 되는 거니까 문제 조금 살짝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뭐 정수가 된다 이런 표현들을 좀 가미해가지고 그죠? 자,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냥 나누기 해가는 이런 과정인데 이쪽에 조금 아이디어를 좀 추가해서 질문한 뭐 나름 꽤 괜찮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뭐 우리가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힘을 내서 좀 복습을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x의 개수가 1이고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있는 이참수가 있다. 그럼 이참수식을 뭐 가볍게 쓸 수 있겠습니다. 최고차 1이라고 했으니까 됐고 꼭지점 x좌표에 y좌표 딱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이참수가 직선에 접한다.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식을 2mx 플러스 n 놨는데 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y와 이렇게 뭐 같은 형태에서 x-a의 제곱 플러스 4a는 이퀄 2mx 더하기 n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x 제곱에 마이너스 2ax죠. a 부분 있고 요건 이제 또 이항시켜야 되니까 이 공통의 a 더하기 m 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4a에다가 마이너스 n 처리해주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한다는 얘기는 이제 만족해주는 이 근이 이제 한 개다라는 얘기, 즉 뭐 중근 갖는다 이런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이가 가능하겠죠. a 더하기 m 제곱 빼기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n에서 응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 형태가 a 값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관여돼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혼란스러울 텐데 이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정리된 부분을 a의 식으로 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죠? 그다음 항상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형태가 됐고 는영 이런 표현이 돼 있습니까? 이게 뭐가 되겠죠?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a 문자에 대한 항등식 풀이를 해달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거의 모든 학교에 표현들을 조금씩 달리해서 뭐 방정식에서 내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제 함수에서 내기도 하고 항상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요. a제곱은 뭐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정리할 때 2m a 되겠고 여기 정리할 때 마이너스 4a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뭐가 됐죠?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 이퀄처럼 이렇게 주면 정리가 끝난 건가요? 자, 이게 이제 지워져 가는 거니까 남는 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0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m 값은 2가 되겠고 2를 대입해 주니까 4에다가 풀어야 되니까 n 값이 마이너스 4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mn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른 학교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함수식을 스스로 써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꼭지점 가르쳐줬으니까 이 함수 좀 써라.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좀 살짝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요 관계 물어보는 것은 똑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둘이 접한다라는 이야기. 이제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 형태를 낼 수도 있는데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절차를 좀 더 질문 던지겠죠. 질문 던진 부분들이 조금 살짝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접한다는 표현이 뭐 이제 중근 갖는 표현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 부분들은 조금만 학습해도 되는 내용. 자, 그렇다면 다음 이제 a 값에 관계없이 풀어야 될 때 중근 대입 처리했을 때 a 항등식으로 봐라. 이 표현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뭐 거의 99.9%입니다. 뭐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패턴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146의 11제곱, 115의 11제곱을 2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와. 자, 이제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치환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 좀 식을 효율적으로 좀 살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146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115라는 숫자도 그렇고 29하고도 그렇고 자, 서로 좀 연관성이 있는 숫자들을 좀 빨리 떠올려서 치환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네요. 자, 어떤 숫자를 해야 될까요? 자, 저는요. 30이란 숫자가 29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건 좀 150, 120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어서 자, 이렇게 30이라는 숫자를 x로 한번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x가 되게 되면은 3, 5, 15, 152 처리될 거니까 146이라는 얘기는 5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11제곱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4x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122 처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4x에서 빼기 5를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115가 돼서 이제 11제곱 이렇게 처리한 이 숫자를 그러면은 29라는 숫자는 건 뭐죠?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나누겠다. 그럼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생긴다. 해서 좀 식을 좀 그럴싸하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 모양. 오호호호. 자, 이제 30을 떠올린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서른 점이 이게 좀 그래도 이제 가까운 숫자가 30이 있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가 딱 돼 있으니까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쓰는 이제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이제 풀이 원리 나누는 이 부분 이제 0 되는 거니까 즉 x에다가 이제 1을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죠. 자,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4 1의 11제곱이 되겠고 빼기 4-5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의 11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2 해서 나머지가 2예요. 이렇게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 잘 처리됐죠? 자, 숫자를 치환해서 풀이를 진행해 주면 되는데 그 치환해야 될 숫자가 과연 잘 보이느냐? 146, 115, 29. 와, 이 부분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살짝 감각이 있으니까 이런 숫자를 좀 떠올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 풀이 보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구나, 연관된 숫자를 찾아가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 좀 잘 학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빠른 시간 내에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살펴봅니다. 실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 근데 부호가 또 다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미리 좀 뭔가 좀 처리할까요? 부호를 미리 좀 이렇게 결정을 하죠. 뭐 베타가 큰 숫자, 알파가 작은 숫자 이렇게 정하면 되겠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B, 뭐 근과 계시 관계에서 이렇게 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새로운 2차 방정식은 아주 이렇게 생겼다고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봐야 요거 뭐 부호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생긴 근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근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건 그냥 곧바로 2B로 처리를 할까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B 대입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근하고 2B하고 근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을 하게 되게 되면 그 결과가 3a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b가 사라져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결과는 3a다 이런 관계가 좀 하나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2b를 곱하기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b가 된다. 그럼 약분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되나요? 오호,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서로 같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A 값이 2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하나쯤 얻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A 값이 2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얻은 관계식에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얻은 관계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관계식이 좀 나오네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천천히 좀 계산하면 이제 베타 값은 더하기주면 4니까 2베타가 4니까 베타 값은 2가 처리가 되겠고 베타가 2란 이야기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뭐였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b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 8인데 이게 마이너스 2b 처리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또 4 해서 b 값까지도 결과를 얻어내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A, B 값을 구하게 되니까 합해서 6이 되겠다라는 거. 뭐 많이 복잡한 건 아닌데 그 연관관계를 그래도 조금 이제 꼼꼼하게 좀 처리해서 살펴야 되는 거니까 나름 조금은 좀 신경 써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알파, 베타 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자,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얻어지는 것은 당연한 기본 원리인데 이때 이제 센스 있게 아예 이제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에 나올 이 절대값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근을 가지고 역시 두 근 합, 두 근 곱 이렇게 알아봐 가는 과정이니까 뭐 새로운 이론을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근과 계수 관계 두 근 합, 두 근 곱을 쓴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문자 개수가 알파, 베타도 있고 A, B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혼란스러운데 이제 집중력을 좀 잘 발휘해가지고 실수 없이 좀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사용하는 이론은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만 정확하게 잘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침착하게 연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렇게 좀 오타가 나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주어진 값의 2차식에 대해서 P3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식 PX 부분을 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오호. 자, 그러니까 이제 PX라는 이 큰 방정식을 좀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좀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맨 처음 뭐 이것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부분 1이다라는 관계식은 좀 쉽게 좀 만들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해당하는 식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뭐 그냥 일단 만들어 놓죠. 뭐 B 알파 플러스 C는 이퀄 베타 되겠고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플러스 C는 이퀄 알파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차부터 할까요? 차 빼기 하게 되면 A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되겠고 B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고 그 다음 C는 사라지고 여기는 또 뭐가 되죠? 마이너스 4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4를 좀 깔끔하게 달리 처리해서 처리했을 때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사라져가는 거니까 이게 좀 약분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이 알파 플러스 여기서 지금 구해놨어야 되는 거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맨 처음에 여기서 두근의 합 알파 베타는 1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 이제 약분하고 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남아서 A 여기는 약분해서 B 여기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관계식 하나 됐습니까? 자, 이번엔 또 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고 B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EC 그 다음에 또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제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을 대입해 주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EC 여기 또 1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 그리고 맨 처음에 주어진 관계식 하나 관계식이 조금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구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이런 관계식이 좀 이렇게 하나 있게 되게 되면 자, 밑에 식에다가 이제 2배를 해서 빼기를 하면 되겠네요. 2배를 해서 그죠? 대신 위로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2B에서 빼니까 B 되겠고 더하기 1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넣었으니까 저기 A 더하기 B는 이꼴 마이너스를 쓰게 되게 되면 자, 빼니까 2A는 2 처리돼서 A 값은 1 나왔고 A 값이 1이라고 결과가 주어져 있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A 값 1에다가 B 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C 값도 얼마 2 이렇게 처리돼서 드디어 이제 PX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PX를 구하게 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건가요? 자, 오랜 시간을 걸쳐서 겨우겨우 딱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P3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9-6 플러스 2 이 부분 좀 쉽게 처리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뭐 연산을 좀 열심히 잘 하면 이제 답을 구해가는 뭐 그런 형태인데 자,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어진 식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식 쓰고 P1은 1이다 했으니까 쓰면 되겠고 근과 계수 관계 좀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여기서 뭐 두근 합 두근 곱 이렇게 됐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이제 대입해서 나온 요 식을 자, 이제 이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차하고 합을 구했을 때 아이디어를 구해서 풀어갈 수 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온 값을 이제 대입해주면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우리가 좀 이제 풀어가는데 좀 애로사항을 겪어야 되는 곤란을 겪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풀이법 어떤 아이디어로 풀어갔는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좀 빠른 시간 내에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DFG에 대해서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만들었군요. 자, 어떤 관계식을 만들까요? 관계식을 만들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좀 수선의 발을 좀 내려서 이게 그 모양이 좀 찌그러졌는데 수선의 발을 쫙 잘 내려서 한 변 길이를 이제 우리가 변 길이를 좀 표시해 가야 되는데 저는 요 길이를 X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럼 관계를 먼저 살펴가는 게 더 좋겠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변 길이가 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4 루트 3 된다. 이런 부분들이 뭐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구해가면 되니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산발해서 여기를 지금 x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b가 4대 4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b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죠? x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요 높이라는 것은 4 루트 3에서 x 루트 3을 빼면 요 이제 높이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직사각형 넓이식이 세워져 가는 거죠. 자, 항상 이 응용 문제는 이제 어떻게 식을 세워가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x라고 했다는 얘기는 여기 좀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좀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로 길이는 2x가 되겠고 세로 길이는 4 루트 3에서 x 루트 3을 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3을 공통으로 딱 꺼내서 2 루트 3을 만들고 x를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이런 형태에서 식을 좀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현명하게 어떻게 식을 세워가는지. 자, 그렇게 되면 뭐 그다음부터는 좀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2 이렇게 처리되겠고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4 마이너스 4에 플러스 8이니까 4가 되겠고 그럼 곱하기 해주니까 8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넓이 즉 최대값이 얻어져 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식을 좀 어떻게 좀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좀 모양을 이렇게 좀 발췌해 놔서 그죠? 요 길이를 이제 나중에 x로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밑에 절반이니까 4,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형태에서 4 루트 3 이 길이를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그 b에 의해서 이쪽 길이가 x 루트 3 되겠고 그렇다면 높이 자체가 이렇게 4 루트 3에서 x 루트 3 빼서 그래서 넓이 구해가는 식. 자, 요 일련의 요 흐름,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학습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식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학습, 이제 복습을 통해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22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가장 큰 원 C의 반원이 내접하고 원 C에 외접하는 또 원 C 프라임이 있겠다. 그림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R1, R2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반지름들 뭐 관계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R1 더하기 R2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 되겠고 R1 곱하기 R2 해주면 이제 B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나중에 뭐 A 제곱하는 거니까 뭐 결국 이건 뭐 제곱하는 형태하고 이제 곱하기 하는 형태 계산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어떤 관계식을 세워갈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자, 원하고 이 관계 이런 문제 형태 됐을 때는 관계식은 중심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식을 세워갈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중심, 자, 요것도 이제 중심이니까 연결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원 반지름이 이제 결국은 요거 이제 2배 되는 형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면서 재밌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만들어진 모양들을 조금 좀 더 잘 살펴보게 되면 좀 큼지막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좀 잘라져 있는 모양이니까 이쪽은 좀 너무 길게 했나요? 자, 그래도 뭐 지금 이쪽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 길이 큰 길이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R1 되면 되겠죠? 2R1 여기 이제 반지름이 이제 R2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길이를 우리가 이제 2R1 마이너스 R2 이게 좀 AB 뭐 이런 걸 하지 R1 R2 이러니까 막 힘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반지름 연결한 거니까 R1 더하기 R2가 되겠고 여기는 R1에서 R2를 빼겠고 아래 길이가 R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직각삼각형 아래 직각삼각형 생기는 거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가운데 부분 처리하게 되면 R1 플러스 R2의 제곱에서 R1 마이너스 R2 뺀 것에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피타고라스 좀 식을 세우고 관계있고 밑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R1 빼기 R2 제곱 빼기 R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건 뭐 곱셈공식 모양이 틀리니까 4배의 R1 R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R1의 제곱에다가 빼기 4배의 R1 R2 되겠고 R2 제곱이 좀 소구가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을 이제 이항시키면서 자, 4는 먼저 약분을 재면 되니까 2배의 R1 R2 이렇게 처리해주면 R1의 제곱이 되겠고 약분을 하나를 하게 되면 R1은 이꼴 2R2다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얻으신 관계를 이제 이쪽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R1 더하기 R2라는 것은 대입을 해주니까 3배의 R1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마이너스 A 처리가 되겠고요. R1 R2 곱하기 해준 것은 2배의 R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이 B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B분의 A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는요. 그럼 어떻게 돼요? 2R1 제곱분의 여기는 3R1 전체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R1이 지워지게 되면 2분의 9 해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관계식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인데, 역시 키포인트는 식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죠? 지금 이렇게 요쪽에 있는 이 삼각형 요 모양을 발췌해서 좀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큰 반지름 자체가 이 R1이라는 이 사실, 그곳에서 이제 작은 반지름 보면 요 길이 구해졌고, 뭐 가운데 부분에서 평행선을 그은 거니까 이렇게 길이 표시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식을 이렇게 좀 세워가야 되는 이런 부분. 됐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관계식을 구해가는 이 과정. 되셨죠? 이 그림 부분에서 이제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밝혀가는, 즉 원과 원과의 관계를 때는 이제 중심을 연결하고 그 각각 도형에서 나오는 관계들을 그때 이제 따라서 대처해가지고 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프리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시작해야 되는 아이디어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해드렸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 잘 메모하셔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 세 번째 문제입니다. 두 2차 다항식, 2차 다항식으로 가르쳐 줬고요.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1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px를 qx로 나눴을 때의 몫은 2면 나머지가 0이라고요? 그러면 나누기 해주면 똑같은 2차니까 몫이 최고차가 이제 알겠습니다. 몫 되겠고, 나머지가 우와, 그러면 서로 이게 거의 똑같은 식 모양이 되겠습니다. 최고차 이제 계수비면 2배가 되는 이런 형태의 식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 px하고 qx를 곱하겠다. qx를 곱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x-2,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인수를 갖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만약에 이걸 대입을 한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qx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똑같은 인수, 이게 지금 이제 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 것들이죠. 인수들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좀 감을 잡겠습니다. 자, px하고 qx라는 것들이 식들이 있는데 둘 다 2차 식이고요. 그렇다면은 똑같이 이렇게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 앞에 이제 계수들을 좀 이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A, B 이렇게 이제 계수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Q0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은 2배의 x-2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용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px라는 건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배의 x-2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px를 또 구해놓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좀 표현들을 좀 색다르게 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복잡한 형태는 아니고요. 아주 좀 이게 갑자기 너무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인수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처리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x가 구해져 있는데 p1을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이제 1을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2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에서 좀 독특하게 좀 나와 있는 표현. 그래도 이제 나머지 정리 형태의 원리를 이용했으니까, 자, 가장 기본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모양을 보게 되면, 자, 완전 제곱 형태로 돼 있으니까 똑같은 인수를 제곱 형태로 가져야 돼서 다른 종류 형태니까 다른 종류들을 그냥 각각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나름 조금 색다른 표현이지만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가볍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 네 번째 24번 문제이고 창현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0부터 5 사이에서 최대값 별수값을 구해가달라. 자,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였는데 는영하게 되면 이제 방정식이 되겠고, 근데 두 군의 곱이 7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fx는 x제곱 시작했는데 두 군의 곱은 a분의 c 이런 모양이니까 플러스 7이다. 상수항을 7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은 모르니까 이제 뭐 ax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2차 함수 모양이 좀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새로운 2차 방정식 두 개는 알파 베타로 해주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1 되는 그런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요것을 이제 이곳에다 대입하겠다고요? 대입을 해서 더하기 한다고요? 대입을 하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하겠고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고 더하기 7, 7, 14 이렇게 계산하면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뭐 3이라고 했으니까 3a 플러스 14는 이꼴 3 처리가 되겠고 다시 좀 마저 대입하면 이거 얼마죠? 9 빼기 2 되는 거니까 7이잖아요. 7, 21이니까 3a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자, 지금 드디어 이제 함수가 완성됐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에서 걷어졌는데 이 함수 0부터 5 사이에서 x 범위까지 쓰겠습니다. 0부터 5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 함수 최대 최소니까요. 뭐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 모양 딱 결정해 가면 되겠고 꼭지점 x 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패턴으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하게 되면 3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5까지 3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쪽이 이제 0인 것 같고 그럼 조금 덜 적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5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만큼 부분을 쓰겠다. 그럼 뭐 0을 집어넣을 때 7이 가장 큰 값이 되겠고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9 마이너스 18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최소값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최대값을 구해달라. 최대값은 7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최소값 구해달라. 그러면 최소값 이 부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뭐 각각 이제 관계식 주어진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는 건데 자, 방정식이 근이다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모양 형태에서 7 써가지고 함수를 미지수가 이제 가장 작은 형태를 좀 써야 되겠고요. 정보 주어진 거 메모하고 대입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모아서 차수가 같은 것끼리 좀 모아서 계산해 놨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관계식이 얻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활용식 몽태에서 식을 구해가지고 이제 fx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좀 정확하게 좀 fx 완성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 다음 주어진 제한 변형에서 최대치수 구하라. 자, 이 참수 최대치수 구하는 건요 항상 이 최고차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고 꼭지점 x좌표 찾고 영역 표시하고 뭐 이 부분만 계속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항상 잘 풀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만 조금 주의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참수 최대 최소 또 바르게 구해가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좀 복습 잘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4번 창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해설 잘 이해했길 바라면서 창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